안녕하세요. 조지연구소 송재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또 잘 보내셨나요? 최근 시장의 흐름이 좀 좋지 못해서 여러분도 힘드실 텐데, 먼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유튜브 주제는 자율주행이 쏘아올린 이제 IT주를 찾아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전에 뭐 소재 쪽이 2차 전지에서 뭐 중심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이 주도해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여기에다가 테슬라, 애플카가 이슈가 되면서 관련 자율주행 연관되어 있는 IT주들 전반적으로 반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전에는 이제 배터리 중심의 어떤 이제 시장이 좀 형성이 됐다면 올해 들어서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떻게 보면 분기점을 만들면서 수급적으로 어떤 좀 쏠림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그 주목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 측면을 보면 2차 전지에서 이렇게 장비라든지 이 전장 쪽으로 어떤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생산된다면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만큼 향후에 어떤 실적 기반되면서 어떤 성장으로 가는 전장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또 이렇게 타이틀을 이렇게 정했고요. 네, 관련해서 또 내용들 한번 보시게 되면 먼저 이제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하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해서 잠깐 체크해 보면 일단은 뭐 시장의 중심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네, 그래서 이런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이제 생략하고요. 지금 그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공모주 청약이 올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제 연결되는데 증거금이 좀 많이 이제 이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으로 오늘 이제 장중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판에 이제 들어온 부분이 이제 장중에서 1조 2천억만 좀 잡혔는데요. 오늘 장 끝나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8조 한 9천억 정도가 유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카카오뱅크라든지 크래프톤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일 정도 이제 봐야 되겠지만 내일 이제 몰리겠죠. 눈치 싸움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기존 이제 오늘 청약하는 물량도 보니까 기존에 이제 잔고에서 청약한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도 좀 안 좋았겠죠. 내부적으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좀 쏠렸고요. 아래쪽에 여기에다가 어떤 이제 약간 이렇게 좀 경계선에 딱 있는데 또 대변수 측면에서 이제 사우디가 예멘의 수도를 공습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유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긴축 한 해 만에 하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때요?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생기면서 여기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올라간 거죠. 금리가 이제 10년물 국채. 그래서 이전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후에 급락이 나왔었는데 10년물 국채금리 그 이후에 최고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뚜껑이 열리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나스닥 선물도 1%대 좀 하락하면서 증시에 상당히 부담을 줬고요. 이렇게 좀 선물이 내려가니까 외국인의 또 선물 매도가 좀 집중됐고요. 그래서 프로그램까지 동반해서 부담을 줬습니다. 그래서 뭐 장중에 막 흘러내리는 뭐 흐름들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한 1900개 종목이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일단 내부적으로도 안 좋은데 대외적으로 이런 이슈가 있었다는 점에서 부담을 줬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제 그 현물 쪽을 봤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이제 가장 수급적으로 오래 들어서 매도를 많이 한 쪽이 금융 투자입니다. 이제 증권사인데 증권사 이번에 이제 그 LG에너솔루션 공모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매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7조 정도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매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7조 원에 대해서 매도를 좀 하면서 일단 좀 일단락된 모습을 보인 점은 좀 다행이고요. 이런 부분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좀 하락하는데 불구하고 그 보통 문제가 되면 콘스피에서 외국인이 먼저 파는데 오늘은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전기전자는 1,430억 정도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전자에서 외국인 11월 달부터 계속 매집을 하고 있어요. 계속 모르는 사이에 매집하는 거잖아요. 주식이란 게. 그래서 언제 포인트 자리에서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IT주가 중심에 이렇게 주목받는 조금씩 순환하면서 좀 들어오고 있는 점을
우리가 그 A주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되는 게 이제 무라타 세계 1위 MLCC 관련 세계 1위죠. 그러니까 IT도 들어가고 이 전장에 들어간 게 MLCC. 쉽게 말해서 모든 거 이제 그 우리가 그 뭐 핸드폰도 그렇지만 전기차도 그렇지만 다 모든 신호를 전기적 신호를 주고받죠. 그래서 그 신호를 주고받는 역할하는 게 MLCC라는 작은 부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셧다운 되면서요, 일본이 지금 2만 명, 그 확진자 수가 확 증가하면서 셧다운 대려 이제 삼성전기하고 사마 콘덴서가 좀 수혜가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저희도 이제 사마 콘덴서는 이제 뭐 저희도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그 흐름인데요. 이제 테슬라에 공급을 한다는 소식 그리고 LG 쪽에도 연결돼 있죠. LG하고는 또 애플하고 연결돼 있고요. 아, 미래 전망이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저점에서 이제 사가지고 쌀 때 사자. 네, 같이 함께 투자, 같이 투자반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싸게 사는 게 입장이 저한테는 근데 메리트겠죠. 근데 급등하는 것보다. 네, 그래서 바닥에 사면은 충분하게 뭐 지금 뭐 20 몇 퍼센트 딱 수익 구간에도 흔들려도 갖고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수익률을 이렇게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단은 뭐 이 부분 중국 상하이 관련해서 이제 증시는 좀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중국이 유동성 공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급 준비를 내리고 있고요. 왜 이거를 좀 보여드리냐면 이제 전일 뭐 유럽 증시가 상승했는데 GDP가 좋았죠 예상보다. 그래서 미국은 긴축하는데 미국은 긴축하고 있죠. 예, 근데 반대로 중국은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일단 신흥국 관련해서 이런 유동성이 유입되는 흐름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대만하고 일본은 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하락을 했었고요. 대변수 때문에 일단은 이제 최근에 중국 소매 판매, 미국 소매 판매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일단 1월 달에 수출 1월 21일에 한 20일치 그 수출 데이터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1일 날 이제 관세청에 가게 되면 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수출이 10일까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입에서 이제 좀, 수출보다 지금 수입이 크고 있는 이유는 지금 유가도 올라가면서 금액이 커진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지금은 이제 약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감이 좀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죠. 오미크론 때문에 실제 치명률은 떨어지지만 그래서 진단 키트, SD 바이오 쪽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특징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서 100조가 될 거라고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100조 정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SDI고 SK 이노베이션이 싸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거 부각이 안 됐기 때문에 LG 화학에 있을 그 안에 있을 때는 70조 정도, 예를 들어서 70조 정도의 가치, 밑에 갇혀 있었는데, 이렇게 LG 화학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서 물적 분화 나와서 이 100조라는 회사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러면 삼성 SDI하고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저평가 구간에 이어지는 거죠. 싸게 더 느껴지기 때문에 반등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재료 측면에서 이제 뭐 테슬라 온통형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 나왔거든요. 네, 그 부분도 연결돼 있고요. 네, 이런 부분 이제 SK이노베이션의 정유 부분도 있죠. 유가가 올라오면서 전혀 지금 이제 배터리 쪽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주가에 별로.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반등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싸게. 예전에 하이브 그 상장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수급으로 뺏겼던 게 엔터주들이죠. 이제 SM이라든지 JYP라든지 YG엔터 같은 경우. 근데 상장하니까, 하이브가 상장하니까 SM도 싸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특징이었고요. 오늘도 지금 스마트 부품주들 코스닥은 좀 이렇게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따가 한번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기판도 막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이제 소재 쪽은 아침에 반등했다가 시장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재주들은 많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지지 라인대에서 반등하는 것 같고요. 장비주들은 이제 상장하니까 차익이 좀 나오는 흐름이었다는 거.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 좀 짚고 간다면 이제 국채 금리가 지금 이제 올라왔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인 그
네, 차트인데요. 엄청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예, 심익률 때문에 좀 그래서 반영을 안 하고 있는데 시장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네, 지금 이제 반영을 하는 거 보면 네,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시 재차 10년 국채금리고요. 예, 보게 되면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예, 쭉 빠졌다가 최근 작년 3월 달 정도에 1.7 후반대까지 올라왔다가 시장이 한번 조정 나왔었고요. 다시 이렇게 가정해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일단 시장에서 이제 바라본다면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이제 돈을 많이 풀고 인플레이션도 있기 때문에 흐름에서 이렇게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죠. 여러 번. 그래서 2016년도 정도에 찍고 나서 보면 이때가 한 1.4 아래였거든요. 1.3 몇이었는데 1.4에서 3.2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 올라가면 부담되겠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지금 가장 그 우리 증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커버낼 수 있는 이 정도는 괜찮을 정도가 보면 보통 한 2.8에서 2.9 수준에서는 그게 커버를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GDP가 4% 정도다 그러면 커버낼 수 있잖아요. 배당이 수익률이 5%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자 비용보다는 더 이쪽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금리를 다 인상하고 나서 어떤 이제 꺾이는 흐름을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악재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악재가 우리가 봤을 땐 항상 금리 상승 인상을 하기 전에는 안 나타나고 보통 인상을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보면 그때부터 왜냐하면 그 어떤 우리가 묵혀뒀던 악재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추이가 한 2.89 사이에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 좀 조심해서 좀 비중 조절하시면서 대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을 때 제가 말씀드리죠. 실질적으로 2016년하고 7년대 구간의 금리 상승기에 흐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네, 2010, 그랬으면 금리가 올라왔으면 주식 관련해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적으로 월봉상을 이제 보게 되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주춤하다가 처음에는 금리 인상한다고 그러니까 흔들흔들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30% 정도, 지수가 이제 1970 정도에서 2600선까지 올라왔으니까 30% 상승했죠. 금리가 올라간 시기입니까? 여기에 보면 고점을 형성한 시기가 2017년도 후반이었기 때문에 2년 동안 상승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금리 그 10년물 국채금리 2.8에서 2.9 구간에서 좀 그때부터 흔들흔들하기 시작합니다. 시장에 3.2를 찍고 나서부터 이 정도 있다가 이제 내려오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런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A주에서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적으로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특징, 한번, 아까, 차트에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이미지라고 해서, 지금, 아까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돈을 풀고 있죠. 보시면, 중국은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소식, 미국은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있고, 실적으로 이제 관련돼서 보면,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천억 위안 공급, 만기 때 관련된 부분까지 다 공급을 하고, 그 유동성 공급하고 있죠. 실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중국 이기설도 있었긴 했지만, 이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의 포인트로 찾아본다면요, 이렇게 지금과 비슷하죠. 2017년도 구간에서 긴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중국은 확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이제 저금리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기대감으로 가는 쪽에 상당히 많이 반응을 했었죠. 성장주들의 흐름에서 물론 성장주 올해도 이제 주목받겠지만 이런 흐름에서 이제 흐름이 중국 확장 쪽에서 아까 지수가 올라가는 이유에서 보면 이제 실적이 기반돼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IT주 실적 기반되는, 그러니까 같은 전장 내에서 실적이 기반되는 쪽에 움직이는 흐름이고, 중국 쪽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 거기다가 이제 가치주 쪽의 흐름에서
좀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요약 부분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때가 좀 많이 좀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 실적으로 이제 2016년도에서 보면 금리 인상 시기하고 국채 금리가 올라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하고 같이 간다는 거죠. 어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게 가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연준도 이제 경기를 보면서 가기 때문에 경기가 이쪽으로 가면서 같이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결돼서 보면 일단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안 좋았던 업종이 이제 2016년도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3% 좋았고요. 2017년도까지 상승합니다. 철강, 조선 쪽 올라왔었죠, 최근. 은행주 올라왔죠. 이게 이미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거의 정확하게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2016년도에 강세 업종, 2015년도에 부진했던 섹터군들이 주목받았는데 이미 시장에서 움직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반도체에서 SK 하이닉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왜 그러냐면 아까 중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반이고 그러다 보면 실적 기반에서 움직이는 양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플러스해서 작년에 못 갔던 업종들이 더 있겠죠. 찾아보면 네, 이 업종에 대해서 또 연결해서 같이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지금 계속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쪽을 계속 매집하는 이유는 뭐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사는 게 아니죠. 네, 그만큼 네, 좋게 보고 있고 기회로 보는 겁니다. 시장 흐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이런 부분은 시장이 좀 어려운 구간이 좀 있죠. 적응 기간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적응 기간으로 우리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최근 이제 하나 보게 되면 네, 먼저 CES 2002 행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이제 향후에는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제품으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대기 시간도 생기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대기 시간에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열릴 것 같고요. 또 자율주행이 되게 되면 운전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다면 다른 거 하겠죠. 뭐 여가를 활동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또 거기 안에서 업무도 볼 수 있고 사무실이 될 수도 있죠. 움직이는 사무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전에 내연기관으로 이런 전기를 다 쓸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전기차는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고성능 고용량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스마트폰이 생겼을 때 전화만 할 줄 생각했지 이렇게 쇼핑하고 여기서 돈을 버는 일이라든지 다 하진 않았잖아요. 여기 그래서 다양한 이런 서비스들이 자동차에 생기겠죠. 그래서 한번 이제 이 뭐 애플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경제를 보고 소프트웨어를 강화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GM도 그렇고요. 각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만든 게 아니라 플랫폼으로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돈 벌 수 있는 제품으로 이제 자동차가 탈바꿈되고 있다. 이런 내용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뭐 이 이미지는 많이 여러분께 보여드렸을 겁니다. IT의 전장화, IT의 메타버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은 변하지 않는 게 이 전기차가 확대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우리 분들 피부에 전기차가 많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게 기회의 요인이겠죠. 미국과 한국은 전기차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또 기회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이 보이면 그때는 고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 침투를 하고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PCB 기판, 지금 이미 부족 현상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심텍, 코리아서키트, 이런 대덕전자라든 이런 기업들, 또 MLCC 쪽 들어가고 있죠. 이쪽 침투하면서 삼성전기, 사마콘대서, OLED 쪽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이런 기업들이 이제 더 커지겠죠. 아까 보신 대로 활용도가 많아진 LCD는 LED는 한계가 있어요. 전력 소모료도 커지죠. 모양도 우리가 원하는 모양 만들기 힘들죠. 근데 OLED는 다양한 모양 만들 수 있잖아요. 폴더폰 적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있고 OLED는 전력 소모량도 예, 작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관련해서 뭐 대표적으로 뭐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덕산 테코피아 같은 기업도 있고 배터리는 이미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필름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양한 흐름들이 다 들어가 있죠. 나중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군들도 연결해서 연결해서 침투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다양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이제 카메라 쪽이 먼저 투입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IT 주들이 좀 주도해서 보이는 게 뭐냐, 실적 기반도 되지, 올해 삼성이 물량을 확대한다고 하지,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IT 쪽 자체 내에서도 긍정적이고, 전장에서도 새로운 사업이 성장이 되고, 네, 흐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갤럭시 A 시리즈가 이제 5G 폰을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상당히 이제 올해 IT 이런 부품주들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이제 레벨 3 2020년, 25년 사이인데 부분 자율주행이 본격 이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이제 레벨 4 이제 완전 자율주행 대부분 할 수 있는 4 시장이 2025년 정도 열리니까 지금 벌써 2022년도입니다. 향후에 이렇게 이런 관련된 사업이 좀 시간이 갈수록 좀 진행될 것 같아요. 지금 부분 자율주행이 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그 자율주행 시장에서도 보시면 이제 레벨 3, 4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기한은 2025년도 정도가 이제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도 한 150억, 아니, 1,500억 불 정도 시장이 커질 것 같고, 국내도 보게 되면 3조 원의 시장, 레벨 3 3조, 레벨 4는 이제 나오면서 이제 같이 연결되기 전에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선점하는 회사들이 우리가 그 배터리 소재 쪽도 아시겠지만 선점하는 회사들이 주도해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 현재 모빌리티 모멘텀이 2차 전지에서 전장 쪽으로 확대하는 과정들이 연결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볼 수가 있고요. 한국 기업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중국 기업도 있는데 미중 간에 별로 안 좋잖아. 근데 일단 중국 쪽도 자율주행에서 선두에 갈 것 같아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거기에 소프트웨어 파워 전쟁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이라는 그 어떤 이제 밸류체인하고 연결되는 점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일단 이 이미지는 이제 카메라 모듈 관해서 이제 보여드리는데, 카메라 모듈은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이거 자체로 다 만드는 회사가 LG 이노텍. 그래서 LG 이노텍은 제가 여러 번 이미 기본 샘플로 보여드렸잖아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카메라 쪽에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LG 이노텍이 있고, 엔시넥스, 세코닉스, 삼성전기, 파트론 관련이 있습니다. 자세히 부품 안에서 요즘 주목받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손떨림 방지 관련해서 OSI라고 해서요. 이쪽이 좀 중심에서 많이 이제 좀 추가될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고급 모델에서만 우리가 사진 찍으면 흔들림 있잖아요. 그걸 잡아주는데 중저가에도 잡아주는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카메라 단가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있고요. 요 강압 필터 부분, 이거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율주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율주행하는데 콘크리트 벽이 좀 하얗죠. 이거 태양 그 같은 하얀데, 만약에 뜨거운 햇빛에서 이 콘크리트 벽으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난 경우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예를 들어서 잡아주는 필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시광선 위에 적외선부 및 차단 필터가 중요하죠. 그래서 불필요한 강서를 차단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갑자기 햇빛이 따고 나오면 안 보이잖아요. 그거 없이 타도 돼요. 그걸 잡아주는 필터가 강한 필터고요. 이 회사는 대표적으로 이제 옵토론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옵토론텍이 이제 급등 나오는 것처럼 옵토론텍이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죠. 테슬라에. 그래서 옵토론텍이라는 회사가 이제 관련된 기업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미지 센서 쪽은 여러 번 아시는 것처럼 이제 디지털로 전환해 주는 거예요. 아날로그를 디지털 전환해 주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연결되어 있는 그 반도체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소니를 따라잡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죠. 계속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니는 화웨이의 주 고객사인데, 화웨이가 지금 미국에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다른 이제 샤오미라든지 오포 같은 회사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삼성전자가 공급하고 있어서 물량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센서 하게 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린 테스라 이따가 한번 다시 체크하겠지만요. RF PCB 관련해서 커넥터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커넥터 기업들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RF PCB는 이제
여기 관련된 기업 중에 이제 BH라는 비슷한 회사가 예로 있고요. 뭐 커넥터는 이제 예전에 한번 커넥터 관련해서 보니까 우주 일렉트로 관련해서 한번 주목을 받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죠. 그러니까 전장 쪽에 있는 그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스마트폰 시장은 이제 45조 원, 전장은 27조 원이 시작된다는 점. 그래서 스마트폰은 한 14억대 정도 그 카메라 쪽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연 판매량이 이제 그 14억 정도 보면 여기에 대당 들어가는 개수가 4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단가가 5천원에서 한 만 원 정도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지금 봤을 때 판매가 한 9천만 대 정도 이쪽에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당 이제 한 10개에서 15개인데 그 차량 쪽이기 때문에 단가가 3만 원이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시장이 확대된다는 거죠. 지금 27조 원부터 나중에는 한 2025년까지 한 41조 원까지. 그러면 스마트폰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침투를 하겠죠. 그러면 IT 부품주들에게는 좀 기회 요인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카메라 내 그 카메라 그 적용되는 걸 보게 되면 앞에 그 카메라 쪽에 4개 있고요. 센서하고 연결돼서 일단 전방에 있는 가까운 거리를 좀 보겠죠. 이런 식으로 센서하고 연결돼서요. 그러니까 나이더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비싸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가 이 카메라 모듈에다가 센서 기능을 넣어서 이제 요즘 그 새롭게 체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이제 멀리 있는 쪽은 이제 서라운드 뷰 쪽 관련된 이제 장착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멀리 있는 거, 멀리 있는 교통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코너링 할 때 미리 다 감지를 할 수 있는 카메라 제일 이쪽에 있겠죠. 그리고 운전자를 또 감시를 해야겠죠. 졸음 운전하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인지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 뒤쪽에 있는 카메라들도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카메라 대수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확대된다는 점. 예. 여기에 수치만 보더라도 상당히 향후에는 4억대 가까운 수준으로 이 차량용 그 카메라에 대해서 수요가 확대된다는 점이에요. 해년마다. 네. 여기 관련해서 본다면 LG노텍이 가장 이제 절대적이죠. 절대적인데 뒤따라하는 게 LC넥스가 있고요. LC넥스 따라가는데 그 매출 비중에서 그러니까 자체 내 매출에서 가장 많이 카메라 쪽이 큰 게 세코니스입니다. 그래서 세코니스가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있지만 이제 그 점유율 면에서 성장이 확대될 수 있는 쪽은 이제 파트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트론. 왜냐하면 IT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자체는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으로 본다면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서 제가 그 관련된 리포트 나온 거를 한번 참조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성장 쪽에서 본다면 더 파트론이 더 기회의 요인이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깐만 이게 좀 안 보일 것 같아서 키우고 싶은데 잠깐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IT 내에서 스마트폰들은 가격 인상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손떨림 방지 저가 폰에도 들어간다 했죠. 단가가 인상되면서 좋아질 것 같고요. 출하량 삼성이 물량이 확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수혜가 될 것 같고요. 뭐 여기 아까 봤을 전장 쪽 관련해서 이제 고객사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제네시스 관련해서 공급하고 또 해외 쪽에 대해서도 이제 전장 카메라가 이제 보급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제 그 성장면에서는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이전 그 다른 고객사들보다 관련된 회사들보다 그리고 LED 쪽도 있습니다. LED 그 램프 지금 미국 전기차 쪽에다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LED 램프도 기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산업들이 많이 커진다는 거예요. 전장 부품, 라우터까지 확대하면 올해 한 1200억 정도 매출이 새로 생긴다는 점에서 또 기대됩니다. 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상당히 이제 기대되기 때문에 파트론이란 기업이 좀 더 이제 적기 때문에 치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그 점이 이제 성장 면에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가 애플 벤더가 된다는 게 상당히 나중에는 더 큰 주가의 상승 요인이 되겠죠. 좀 정리해 보면 소프트웨어는 제가 여러 번 이제 소개해 드린 게 이제 현대 오토웨버라는 회사가 있고요. 예, 추가적으로 이제 테마로 많이 형성된 한 큰 NDS가 있죠. 여러 가지 뭐 NFT 뭐 한다 이렇게 연결된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에서 연결되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성장성에서는 이제 그 이제 파트론 있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매출로 보면 MC넥스가 좀 주각되고 있고, 아까 말씀 업트론텍은 이제 강화 필터 쪽, 예, 이미 센서 삼성인데 아까 말씀드린 테스나 쪽, 테스나 반도체 테스트 기업 관련된 아마 이제 새로운 갤럭시 S 시리즈 좀 공개하고 나서 좀, 네, 제대로 만약에 이번에 그 삼성의 AP 에시노스가 제대로 이번에 그 출시가 포함이 된다면 상당히 같이 모멘텀이 될 거예요. 이 회사는 이제 AP 물량하고 카메라 이미지 센서 물량을 받기 때문에요. 테스나 같은 기업하고 연결돼 있다는 점 볼 수 있고요. MLCC는 아까 말씀드렸죠. 네, 삼성전력하고 이제 사막 콘덴서, MCU 같은 경우는 이제 텔레티스, 이미 제가 그 방송에서도 알려드리고 나서 한 지금 주가가 한 35%, 40% 급등 나온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이제 이미 좀 알려드렸기 때문에 40%좀 급등이 나온 것 같아요, 최근에. 예, 이미 올라왔고요. 어버브 반도체. 예, 어버브 반도체도 이제 펜리스 기업으로 인공지능 차량용 반도체 쪽하고 MCU, 그러니까 예, 컨트롤 한다고요. 예,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반도체예요. 그래서 예, 여러 복잡한 환경이 생기겠죠. 자동차에서 그동안은 뭐 인포메이션 정보만 받는 거죠. 우리가 운전을 예전에 기본에는 지금 뭐 타이어에 바람이 없습니다. 뭐 엔진오일 교환해 주십니다. 그런 지금 온도가 어떻고 그런 이제 기본이었는데, 향후에는 이제 이런 역할이 커지겠죠. 왜냐하면 뭐 전방에 어떤 교통 상황이라든지 사고가 났는지 재난이 났는지 다 파악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인공지능 반도체 쪽으로 성장이 큽니다. 그래서 텔레티스와 로직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주목받고 있는 거고요. 패키징은 해상 DS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뭐 아날로그 관련해서는 이제 KC가 네, 관련된 이제 전력 반도체 쪽으로 연결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간 종목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미리 설명을 드리고 나서 올라왔기 때문에 대안으로는 이제 어버브 반도체 정도 하고요. 네, 그래서 MLCC라든지 이렇게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이제 조정이 나오면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나눠가지고 각 섹터별 여기 나 있으니까요. 대표 기업들만 잘 보셔도 이런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전력 반도체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좀 다음 시간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지나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오늘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언급한 게 이제 물량 증가. 스마트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애플 물량도 증가하고 삼성 물량도 이렇게 확대되기 때문에 관련 부품주들이 많이 좋아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대만의 그 IT 부품 회사들도 실적이 좋았거든요. 대만 TSMC가 대표 네, 반도체에서 실적이 좋았죠. 네, 그래서 IT 섹터에서 제가 뭐 하는 거 보면 IT 12월 실적 코멘트 상당히 좋았다. 네, 네, 좋았다는 거,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네, 네, 연초에 뭐 자동차가 지금 하도에 있다는 거,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삼성, 네, 이런 이슈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네,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네, 대만의 IT가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부품 공급이 제도 수월하게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뉴스로 한번 제가 캡처한 걸 보여드리고요. 결국은 물량 증가한다는 점. 그러니까 애플에도 공급하고 삼성에도 공급하는 회사가 이제 BH입니다. 물량 증가한다는 걸 보여드렸죠. 그래서 또 애플 네, 그 부분도 있지만 이제 삼성이 폴더폰을 밀고 있죠. 예, 여기 폴더폰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들도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지만 이 폴더폰의 또 이 회사가 FPCB 쪽입니다. 그래서 쭉 이미지에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이런 PCB 쪽이에요. 예, RF 히어즈는 예를 들어서 RF PCB 쪽인데 결국 이제 폴더폰에서도 물량이 들어가는데 단가가 비싸요. 그만큼 이렇게 접었다 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비싸고요. 네, 그 전에 스마트폰 전반적으로 이제
모듈화 관련해서 좀 올해 작년엔 좀 좋았다면 이제 향후에는 주목하는 게 뭐냐면 배터리 FP12입니다. 배터리 쪽. 결국 이제 이 회사가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증설 완료되는 게 올해 6월까지. 배터리 EV 쪽이 늘어나면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와 또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PCB 쪽하고 있으면 연결해 있으면 이 부분이 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많아진다는 점 상당히 기대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아이폰 새로 이번에 이제 물량 확대된다는 점, 폴더폰에도 공급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기기에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실적은 이제 향후에 그동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좋아지는 상황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같이 경쟁했던 삼성전기가 이쪽 관련해서 사업을 철수하면서 어느 정도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롭게 진입하더라도 어느 쪽에 진입하더라도 물량 기존에 받기 때문에 큰 이상이 없고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기술력이 좋아야죠. 품질을 중요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아무리 저번에 하나 인터플렉스인가요? 한번 잘못 만들어서 이제 퇴출당했었죠. 그만큼 근데 BH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 잘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H도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에 말씀드리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네, 특강을 좀 이제 29일 날 진행합니다. 네, 진행하는데, 음,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가 이제 전기차에 그 관련된 특강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9일 날 저녁 8시 하는데 그만큼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상당히 시장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특강을 좀 준비했고요. 이 내용만 보더라도 작년 이제 참고하면 작년 2020년에 특강 종목은 대부분 좀 좋은 흐름을 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애플카 이슈가 바로 적용되면서 바로 급등 나왔고요. 100%대 관련해 세 종목이 나왔었고 2차 전지 이때 특강에서만 적용했던 거 거의 100%대 어떻게 보면 194% 올라오기도 했고 엔터주도 제가 역발상으로 말씀드렸고요. 188% 올라왔죠. SM 같은 경우 하이브도 올라왔고 컨텐츠 관련주도 올려드렸으니까 저번에 12월 달에도 좀 소개해드린 종목군들도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짧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지만 하여튼 뭐 조선주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메타버스도 말씀드렸네 좋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게 되면 작년에 제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31개 종목이 이제 추천했던 종목에서 다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SM 플러스라든지 동지 세미캠, 뭐 상기 2번, 사막 콘덴서, 하이비전, 파트론부터 해서 장비면 장비, 전장 부품, 이렇게 소재 쪽하고 연결돼서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 대주전자재료,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도 후성, 코스모 신소재, 신흥 SEC 다 100% 이상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였더라고요. 부품, 자동차 부품까지.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추천의 전기차 관련된 종목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대부분 이제 다 100% 이상 부품 세계주, 화신, 송화이트, PH도 100%, 원유 PN이 올라왔고, 솔루션 단 소재도 올라왔죠. 에코프로, 동아기업, 첨보, 일진머티리얼즈, 덕산, 특코피어. 그러니까, 31개 이 종목이 이게 전기차 관련해서 시장의 큰 축은 전기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성장할 수밖에 없는 변하지 않는 가치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본다면 이제 우리가 특강은 이제 제가 밸류 네 이렇게 정했고요. 네, 네, 자이언트 밸류 특강 전기차 편. 근데 이번에 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 유료 서비스 그대로 2개월 드리는 겁니다. 2개월 여기다 특강을 더 드리는 거니까 보너스로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료 1개월에 33만 원이에요. 상당히 이제 저렴하게 2개월 유료 서비스 해드리고 있고요. ARS 1668에 3971 여기 전화로 하시면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유료 2개월 그리고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특강 VOD PDF 파일은 이제 제가 문자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20일부터. 그러니까 유료 서비스는 20일부터 진행을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뭐, 제가, 이 특강을 좀 진행하는 부분은 이제, 세 자리 그 수익률을 좀 거두면서 특강을 좀 준비했고요. 결국은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화려한 그 부분보다는 우리가, 조금씩 대응한다면 여러분들께 충분히 여러분들도, 연결해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대응할 수가 있는데, 쭉 이제 흐름 보면, 이제, 예, 종목당 흐름 뭐 이렇게 두 자리 수익률 좀 추구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138% 수익 구간에서 본다면 이 세 자리 수익률 계좌에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도전을 한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어려운 시장 잘 이겨내면서 서로 힘이 되면서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했으니까요. 특강도 있지만 유료 2개월 하고면서 여러분들도 또 함께 한다면 꾸준하게 저렴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그 다른 데 보면 상당히 뭐 반 가격, 뭐 그전에 뭐 다른 데는 저보다 2배 가격 이상, 3배 가격 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저렴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쭉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수익률을 종목을 쭉 보시면 참고가 되죠. 이런 식으로 쭉 그 수익을 내는 결과들을 이렇게 여러분께 좀 남겨놨습니다. 쭉 두 자리 수익률을 대응하자. 손실 종목 다 포함이고요. 포함입니다. 포함된 거고요. 중간에도 이렇게 마이너스 난 것도 있고, 근데 이건 다시 내가 일단 정리하고 다시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수익을 다시 복수를 했습니다. 다. 예. 네, 이렇게 세 자리 수익률에 대한 부분 말씀 좀 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진행하게 됐다는 점. 예,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냥 무턱대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세 자리 수익률 관련해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런 특강을 준비했고요. 아까 전기차 관련해서 그 중에서 전기차 관련주 31개 종목 있고, 여러분도 뭐 유튜브 보면 다 알 겁니다. 그동안 다 기록을 좀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록을 남겨놔야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쭉 있으니까 유튜브 그 전에 제가 유튜브 한 지는 별로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좀 기록을 남겨놔서 다 증거가 다 남아 있고요. 실적으로 매매를 했고 관련해서 이제 처음이신 분들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그전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여러분들 특강 이렇게 진행하니까 좋은 기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힘내시고요. 또 좋은 모습으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